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더머신입니다. 오늘은 2024 크라운 주얼, CM펑크, WWE 일본, 리아 리플리, 언더테이커 등의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슬보트에 따르면 WWE 크라운 주얼 타이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즉 코디 로즈 대 군터 경기에서 누가 이기든 1년 내내 방어되지 않을 것이며, 지난 2018년 브라운 스트로맨이 그레이티스트 로얄 럼블 매치에서 우승한 다음 은색 트로피와 녹색 챔피언 벨트를 수여받은 것과 비슷한 종류의 행사에 가깝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M펑크가 2024 크라운 주얼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WWE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의 공백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슬보트에 따르면 CM펑크는 캐나다 밴쿠버 로저스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서바이버 시리즈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는 2025년에 글로벌 진출 성공에 따라 일본에서 대규모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풍부한 레슬링 역사만큼 WWE에 대해 매우 큰 열정적인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도 일본 투어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내부적으로 일본 시장에 큰 관심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가까운 시일 내에 PLE를 개최할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언제 오냐고. PW 인사이드에 따르면 리아 리플리가 상당한 급여 인상을 받았고 WWE 여성 슈퍼스타 중 최고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WWE는 현재 리아 리플리에게 5년간의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한 상태이며 사실상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언더테이커는 머리에 체어샷을 맞는 건 수년 전 프로레슬링의 전통이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금지시키고 복부랑 등만 가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분명 아쉬웠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으며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려면 체어샷을 머리에 가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주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론슨 리드는 최근 크리스 벤 블리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감사하는 인물이 바로 폴 헤이먼이며 그가 WWE 커리어 형성에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폴 헤이먼은 레슬링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대 뒤에서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프로모션 능력도 세계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론슨 리드는 폴 헤이먼과 보통 매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티파니 스트래터는 최근 버스트 오픈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메인 로스터에 처음 데뷔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NXT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경기장과 많은 관중들을 마주하고 수많은 새로운 메인 로스터 선수들과 함께 일하면서 갑자기 바뀐 환경에 부담감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적응하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불안감이 점차 사라졌으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친숙하고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링으로 향할 때 자신의 캐릭터를 잘 인지하고 제시카 워닐코가 아니라 티파니 스트래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시카 월니코는 그녀의 본명입니다. 크리스 제리코는 최근 코믹북과 인터뷰에서 WWE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 앞으로도 두고 볼 일이고. 근데 현재가 즐거운 것이 중요합니다. AW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즐거웠어요. 나랑 토니 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레슬링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고 칸 가문에서 일하는 것도 즐겁고 AW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해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브 멜처는 AW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3년간 플랫폼 미디어 권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 WCW의 13년을 합친 것보다 1990년에서 1998년까지의
WWE를 합친 것보다, 그리고 2011년에서 2017년까지의 WWE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에릭 비숍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멋지네요. 집에서 그냥 타자기만 치지 말고 라이센스 계약 내에서 현재 손익계산서랑 예상치 현물 가치를 보여줘봐. 당신은 반드시 그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 없어. 당신은 그런 헛소리들과 터무니없는 진술을 할 때마다 그것을 증명 좀 하시구려. LLC 회사계의 자세한 손익계산서와 예측을 보셨나? 아니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AW는 대부분 큰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티켓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팔린 적도 있긴 하지만 이번 주 10월 8일 AW 다이너마이트는 워싱턴주 스포케인 아레나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경기장의 총 좌석이 12,638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 관객 수는 불과 1,852명입니다. 애초에 2,522장의 티켓만 판매했지만 그마저도 매진되지 못했고 티켓이 약 26.57%가 판매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전망이 아닙니다. 빈스 맥맨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미스터 맥만 시리즈는 미국 기준으로 첫 주에 490만 명의 시청자와 2,820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인기 TV 프로그램 목록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둘째 주에도 340만의 조회수와 1,950만 시간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탑 12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폭넓은 글로벌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약 20년 만에 WWE 레전드 계약을 체결했던 제시 벤츄라는 오늘 서브 스택을 통해 레슬링에서 자신이 시작했던 일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창대하고 더 밝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WE가 3조 달러 규모의 기술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WWE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콜 오브 듀티 챔피언십 시리즈를 시작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니카는 레슬링 외에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며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된 방대한 콜 오브 듀티 팬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입니다. CW 네트워크에서 방영한 10월 8일 NXT 시청자 수는 87만 4천 명의 시청자를 동원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89만 5천 명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24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쇼의 두 번째 시간은 AW 다이너마이트와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AW 다이너마이트 시청자 수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고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